죄송합니다. 기존 영상과 달리 영상 길이가 길어서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길고 지루한 유튜브 건강 영상들에 지쳐 제가 직접 채널과 영상을 만든 만큼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알차게 핵심만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신장의 모든 것, 신장의 기능, 치료법 그리고 피해야 할 영양소, 관련 음식까지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신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장기는 아래쪽 배의 등 쪽에 쌍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장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0.4% 밖에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혈중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혈액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조절하며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불치병이라고 불릴 만큼 치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의학기술로서는 만성적인 신장병을 거의 치료할 수가 없어 약물과 식이요법을 통한 치료를 병행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장병의 최대 치료법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과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병의 최대 치료법인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귤, 오렌지, 자몽 등의 귤 속 과일입니다. 귤 속 과일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변 속의 칼슘은 수산과 결합하게 되면 딱딱한 결정이 되고 커지게 되면 신장 결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구연산은 소변 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소변과 함께 쉽게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또한 소변은 산성화될수록 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결석의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신장 결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귤 속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고 항산화작용, 이뇨작용을 하여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양파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의 전해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신장의 전해질 조절 기능에도 관여하여 신장을 무리하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에는 코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당뇨병 환자가 갈조류를 통해 코코이단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다시마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혈액 속의 전해질 삼투압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다시마가 신장병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덕분에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 매우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장질환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데 버섯 특유의 고소한 맛과 낮은 칼륨으로 육류 대신 맛있게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는 폴리페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습니다.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신장 질환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칼륨이 적게 든 채소여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의 껍질에는 비타민 K가 많아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 피해야 할 영양소와 관련 음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을 제한해서 먹어야 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저나트륨혈증 증상이 나타나 심장질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과하게 흥분하고 돌연사하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장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면 칼륨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보카도, 고구마, 시금치 등입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인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인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잘 걸립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병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신장병 초기 증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요, 단백뇨가 많이 나타나는데 단백질이 신장 사구체를 통과하는 그 자체로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나트륨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나트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고 쌓인 나트륨이 수분을 흡수하여 부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인체는 0.9%의 소금이 항상 필요하므로 소금 섭취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식사법은 신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고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인체가 원하는 나트륨과 물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나트륨과 칼륨을 1:1로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만큼 꼭 지켜주세요. 나트륨, 칼륨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섭취는 해야 하므로 신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여 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신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 정보, 역할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음식으로 귤, 오렌지, 자몽 등의 귤 속 과일, 양파,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 표고버섯, 오이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영양소 그리고 관련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칼륨, 인, 단백질, 나트륨을 설명드렸습니다. 채널 운영을 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요.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니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많이 되는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